자, 주사위 던지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지. 특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 합이나 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너네가 애매하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매번 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한두 개를 무조건 빠뜨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주는 표를 무조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주사위는 두 눈의 합이 가장 작을 때가 2고 가장 클 때가 22지. 자, 그러면 2일 때는 가짓수가 한 가지지. 1 나오니까. 그 다음에 3일 때는 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를 이제 그리는 거야. 7일 때가 제일 많거든. 1, 6부터 6, 1까지 쭉 이제 개수 세면 6개가 되고 합이 8일 때는 얘하고 경우의 수가 같아. 합이 6일 때나 합이 8일 때가 경우는 다르지만 가짓수는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접어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묶을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얘네 둘은 그 경우는 다르지만 가지수는 같다는 뜻이고 얘네도. 자, 그러면은 합이 2거나 12인 경우는 가지수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여섯 가지가 되겠지. 자, 표를 그린 상태에서 5의 배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합이 5가 되거나 10이 된다는 뜻이니까 5가 되는 거는 가짓수 4가지, 10이 되는 건 3가지 해서 걔네 둘을 더해서 7이라고 답을 내면 되는 거야. 자, 이거랑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두 눈의 차이인 경우 되게 많이 나오지. 주사위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다 나오는 눈의 차를 물어보면 차가 가장 클 때가 5야. 1, 6하고 6, 1일 때고 그 다음에 4, 3, 2, 1, 0 이렇게 돼. 차가 5인 경우 방금 두 가지라고 얘기했고 4인 경우도 너네가 세보면 4가지, 6가지, 8가지, 10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1, 1, 2, 2, 3, 3, 4, 4, 5, 5, 6, 6 해서 6가지, 12가지가 아니라 6가지로 줄어들게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표는 꼭 알고 있어라. 다음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물어봤어.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얘는 이 괄호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네를 곱해서 전개를 하는 거거든.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고 답은 18이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 a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대해서 항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동류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하고 끝을 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걸 전개했을 때 a 플러스 b는 2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도 가지가 두 가지, 항의 개수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항의 4개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전개했을 때 동류항이 나오면서 그걸 정리했을 때 항이 3개가 되거든. 동류항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줘서 3 곱하기 3 해서 9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 알았지? 자, 선생님 두 가지로 말했어. 이거의 실제 답은 18이고 이렇게 돼서 동류항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가짓수를 세야 한다. 420의 약수 중에서 14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일단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6 곱하기 7 곱하기 10이고 여기서 2 각각 있어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3 여기서 5 여기는 7. 약수라는 것은 이 소인수들을 재료로 해서 걔네를 조립해서 만드는 숫자거든. 14의 배수가 되려면은 그 약수를 만들 때 2하고 7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걸 빼고 나서 남은 애들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3개가 남는데 이 2라는 애를 넣을 거냐 말 거냐 3이라는 애를 넣을 거냐 말 거냐 5라는 애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각각 두 가지씩 있는 거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해주면 되겠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 물어볼 때 자연수일 수도 있고 의미 아닌 정수일 수도 있는데 자연수 같은 경우는 0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 같은 경우는 0이 되니까 그 0을 빠뜨리지 않고 0이 딱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풀어야 돼. 우리는 0이 안 되는 상황을 풀고 있어 지금.
이 중에서 앞에 개수가 큰 애 기준으로 대입을 먼저 해주는데 Z가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 Z가 4인 경우까지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4가 되면 이게 12가 되고 얘네가 다 0이 되는데 문제에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인 경우는 패스. 자, Z가 1이 되면 X 플러스 2Y는 9가 되고 X 플러스 2Y, Z가 2가 되면 6이 되고 X 플러스 2Y가 그러면 그 다음은 3이 되겠지. 그 다음은 Y의 개수가 크니까 얘 기준으로 보면 좋은데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야 되고 2, 4, 8이니까 여기에서 4까지 가능하겠지. 경우의 수 4가지 나오고요. 두 번째 경우는 Y가 1부터 해서 3이 되면 X가 0이 되니까 2까지 해서 2개. 그 다음 이 경우는 1밖에 안 되지. 그래서 1개. 가지수를 다 더해주면 되고 7개. 다음 그림과 같은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각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 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인접한다는 거는 선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인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인접하고 얘네도 인접하고 이렇게도 인접하죠. 이렇게 다 인접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대신에 여기 있는 B하고 D라던가 아니면 C하고 E라던가 이런 애들은 인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색깔을 칠하는데 보통은 인접한 면이 많은 애부터 색칠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A에다가 색칠을 먼저 하게 될 거고 여기에 4가지 색, 문제에서 색을 4가지로 줬으니까 4가지 색을 쓸 거야. 자, 그 다음은 어디를 칠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B에다가 3을 칠해.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해. 그러면은 2에다가는 이 두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칠하게 되잖아. 그 다음은 D에다가는 얘네 두 색깔을 피하면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C에다가는 몇 가지 색을 칠할 거냐 이거지.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B하고 D는 인접하지 않아서 사실은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는 상황이거든. 내가 색깔을 골랐을 때 여기도 빨간색을 고르고 여기도 만약에 빨간색을 골랐다면 C는 한 가지 색깔 그 다음에 A의 색깔까지 해서 총 2개만 제외하면 돼. 근데 만약에 B하고 D가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면은 A, B, D의 색깔을 다 피해서 한 가지만 칠하게 되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2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요. B, D가 색깔이 같을 때하고 색깔이 다를 때 2가지로 나눌 건데 선생님이 B, D를 고르는 기준은 지금 맞닿아 있어서 얘와 얘 아니면 C, E를 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그래서 B, D 기준으로 선생님은 표를 볼 거야. B, D가 색깔이 같게 되면 선생님이 색칠을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 여기다가 뭐 이런 색을 파란색을 이렇게 칠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아까처럼 여기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B는 A의 칠한 색깔을 제외한 3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그 다음에 E는 A와 B를 피해서 2개 중에 하나를 칠하게 되는데 D는 B의 칠한 색깔을 그대로 칠할 거니까 경우의 수를 1가지라고 해야 돼. 자, 그러고 나면은 C는 A의 색깔과 B, D의 색깔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색깔이 같고 A는 색깔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2가지 색을 피해서 여긴 2를 쓰면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B와 D가 색깔이 다르다. 여기에 뭐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라고 하면 자, A 4개 중에 하나 칠하게 되고 3개 중에 하나 칠하고 2개 중에 하나 칠하는 것까지는 과정이 똑같고 D는 B와 인접하지 않지만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A 색깔, E 색깔, B 색깔을 피해서 한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돼. 자, 그리고 C는 B, A, D 3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색을 칠하게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는 여기랑 똑같고 그 다음은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앞에 계산하면은 48 뒤에는 C 24 그래서 둘이 더해서 72 답은 2번.
자, 6번 문제는 너무 쉽지만 공식 정리 삼아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적어줄게. 일단은 NPR이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곱하면서 r개를 곱하게 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n을 넘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죠.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등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n 팩토리얼을 하고 이 앞에서 뒤엔 거 뺀 거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그리고 np0은 1이다. 그리고 npn은 n 팩토리얼이다. 뭐 이런 공식들을 좀 썼죠. OP4는 OP4 두 가지 공식으로 우리가 풀었을 때 첫 번째 공식으로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하면 되고 얘는 12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을 하게 되면은 5 팩토리얼 하고 둘이 뺀 거 팩토리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5 팩토리얼이랑 같기 때문에 그냥 120이 되겠지. 아, 여기 하나 안 써줬다. 0 팩토리얼은 1. 어쨌든 답은 120. NP2는 n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연달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NP1은 그냥 하나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식이죠. 플러스 n에다가 한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n 플러스 5, 그 다음에 n-4는 0이라서 n은 4 또는 마이너스 5가 돼.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이 4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방정식은 여러 개의 근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애들을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 수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결국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답은 4.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여기서 물어봤는데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교대로 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볼게. 자, 남학생 3명에 여학생 3명이고 우리는 남학생 4명에 여학생 3명이고 여학생끼리 이웃할 거니까 이웃하는 문제는 걔네를 한 명인 것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명과 1명, 즉 5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여학생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웃해서 서는 애들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고 자, 이웃하는 경우 지금 계산하고 있어. 120 곱하기 6 해서 720. 이게 이 문제의 답이야. 그리고 번외로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는다.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남자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4명이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할 건데 문제는 남학생이 4명이면 넣을 수 있는 자리는 그거보다 하나 더 많아. 그래서 5자리 중에서 여자는 3명이니까 자리를 3자리만 선택하면 되지. 근데 자리를 선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그 사이에다 애들을 나열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P를 써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24가 되고 그 다음에 5, 4, 3을 곱할 거니까 6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144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교대로 서는 걸 물어볼 수 있어. 교대로 서는 경우는 인원이 같을 때하고 한 명 차이 날 때가 좀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명 차이가 나고 그러면 방법은 남학생을 세우고 교대로 즉 둘 다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한 팀을 세우고 그냥 그 사이에 3개의 간격에다가 3명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24 곱하기 6을 하면 되고 144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교대로 서는데 인원이 똑같아. 남자 4명이고 여자가 4명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남자가 이렇게 쓰고 여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쓴 다음에 남자가 그 뒤로 쓸 수도 있지. 즉 시작점이 남자일 수도 있고 시작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팩 하는 건 똑같아. 4팩 4팩 하는 건 똑같은데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돼. 그래서 24 곱하기 24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자, 24 곱하기 24는 576이고 거기다 2를 곱할 거고 해서 1152 이런 식으로 답이 되지. 자, 이 문제에서 이웃하는 문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 교대로 서는 경우 이렇게 다 정리를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방금 앞에서 설명한 유형이 바로 다음에 나왔지? 이번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여자를 먼저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나면 넣을 수 있는 자리는 그거보다 하나 더 많다.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선택해서 세운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4, 3, 2까지 해도 어차피 4팩이랑 똑같죠? 144. 6개의 숫자를 사용할 건데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해. 중복에 가능한 문제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제비를 뽑을 때도 뽑은 제비를 넣는 경우가 있고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잘 확인해서 서로 다른 걸 뽑는지 중복이 가능한지를 확인 꼭 해줘야 돼. 세 자리 자연수 개수 물어봤고 맨 앞자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 중에 0을 쓸 수 없으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제 다음 자리부터는 0이 오는 게 가능하니까 0이 끼면서 자리가 하나 줄지 않지.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썼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4개.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100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숫자가 0이 없었다면 우리는 6, 5, 4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거기서 0이 들어가면 앞자리가 이제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73번째 오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 애들이 요즘에 그 사전에 대해서 또 잘 몰라. 사전식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나오는 그 알파벳을 너네가 이제 스펠링 순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는 숫자잖아. 즉 1, 2, 3, 4, 5를 작은 수부터 하나하나 써서 배열할 때 73번째로 작은 수는?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이걸 다 세보긴 좀 어렵지. 그래서 얘를 다 사용한다고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A를 하고 여기에 A로 시작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나열할 거니까 4팩토리얼이 돼서 24개가 돼. 근데 73번째까지 가야 되거든. 우리가 B로 가면은 그것도 4팩이니까 24개겠지.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것도 4팩이니까 24개겠지. 4팩인 이유는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벳을 맨 앞에 쓰면 뒤에 자리가 4자리가 있어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를 나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까지가 벌써 72가지잖아. 그럼 73번째 오는 수는 D로 시작하는 애 중에 가장 처음 알파벳이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D하고 그 다음에 A, B, C, E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2번. R이 n 이상 n 이하일 때 다음 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어떻게 증명하기로 다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양변을 확인만 하면 돼. 공식에 따라서. 자, n-1, p, r-1 이렇게 물어봤고, 얘는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분자에다 쓰고 여기서 뒤에 거 있는 써있는 수나 식을 빼서 분모에다 쓰게 되거든. 그럼 n-r이라고 쓸 수 있죠. 팩토리얼은 이미 밖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 n을 곱하겠다라고 지금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올 건데 여기 아마 오타라서 이 팩토리얼이 빠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는 n-r이 그대로 가잖아. 양변에 등호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같고 나머지 부분 확인해야 돼.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자, n과 n-1 팩토리얼을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돼. 밖에는 팩토리얼 기호가 없으니까 나는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지. 즉 5하고 4 팩토리얼이 있으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5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줄여서 쓴 거야. 가는 n-r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라고 나는 말했으니까 답은 5. 자, 조합 공식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NCR이 있으면 NPR 공식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다.
NPR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거 팩토리알,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 팩토리알. 근데 거기에 이게 지금 들어갔다 이런 뜻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R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여야 돼. 자, 여기 조합에서 또 중요한 거는 NCR하고 NCN-R이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10C9가 있으면 걔는 10C1과 같아. 즉 얘네 둘이 조합이 같으면 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더해서 앞에 있는 수가 되는 경우에 서로 조합의 개수가 같다. 그 다음에 조합은 NCN하고 NC0이 똑같이 1이 된다. 이 정도 되고 그런 것도 있어. 앞에 수하고 뒤에 수가 비교했을 때 앞에 수는 서로 같은데 뒤에가 하나 차이 나게 되면은 앞에는 하나를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수 중에는 큰 수를 쓴다 하는 공식도 있었어. 이건 올해보다 내년에 확통을 배우게 되면은 더 중요한 공식이긴 해. 자, 문제에서 9C3 물어봤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건데 9에서부터 세 가지 숫자를 연달아 이제 우리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지. 이게 순열이지. 그거를 3팩토리알로 나눈다.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고 4가 돼서 84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9팩토리알 그 다음에 둘이 왼쪽 오른쪽을 뺀 거 팩토리알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알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은 6팩토리알을 나눌게 될 거니까 지금처럼 이제 되는 거지 공식이. 자, 뒤에 순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있는 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 뺀 거 숫자를 곱하는 데서 끝나는데 얘는 조합이다 보니까 2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되지. 분모 2가 깔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2팩이어가지고 사실 뭐 안 해도 답은 맞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등식이니까 모든 항에서 나누기 2를 약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전개해줘야 되고요. 자, n제곱 앞에 거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뒤에 거 전개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이 n제곱 플러스 n이 되지. 자, 여기서 양변 더해주면 2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8 되고 이항할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8은 0이 된다. 자, n-1하고 n-8은 0이 되니까 n은 1 또는 8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순열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앞에 있는 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 여기 3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이라서 답은 이제 8 해서 답이 3번인데 만약에 범위 같은 걸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n이 1이 되면은 여기가 0C2가 되거든. 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돼. 특히 조합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보다 여기 있는 숫자가 최소한 같던지 아니면 크던지 해야 되거든. 넣어서 안 되는 걸 제끼고 되는 애를 답을 적는 방법도 있어.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의 카드를 뽑으면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총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자, 일단은 합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은 홀수가 짝수계에 있어야 돼. 아니면은 홀수가 없던지. 그래서 선생님이 홀수는 오드 넘버라서 5라고 표현하고 짝수는 even 넘버여서 2라고 일단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세 수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야. 다 짝수를 뽑던지 아니면 홀수를 뽑으면 그 홀수가 짝수계 2개가 되게 뽑는 거지. 지금 3장 뽑는다 했으니까 다 짝수를 뽑는 경우 문제에서는 뽑아서 나열이 아니고 그냥 뽑기만 할 거기 때문에 1부터 10위까지 짝수는 6개가 있고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6개 중에서 짝수 하나를 뽑고 홀수도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6, 5, 4, 3, 2, 1 해서 20까지가 있고 여기는 6 곱하기 6, 5, 그 다음 2로 나눠서 90까지가 있고 둘이 더하면은 110까지. 자, 우리 센에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
크기가 서로 다른 6켤레 양말 12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양말이 있으면 그 양말이 양쪽이 있잖아. AA, BB, CC, DD, EE, FF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한 켤레만 짝이 맞는다고 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의 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어쨌든 선택하는 방법 수가 6시 1 해서 6가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요거를 뽑았다고 일단 표현을 하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는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돼. 예를 들어서 B를 얘를 뽑으면 얘는 얘를 뽑아야 되고 그래. 짝이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양말이 12개가 있고 12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짝이 맞게 선택하는 경우가 BB, CC, DD, EE, F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잖아. 5가지 경우를 이제 빼는 게 어떨까. 그래서 6하고 이제 곱하기 여기는 계산하면 19, 45 마이너스 5 그러면은 6 곱하기 40 되면서 240 이렇게 풀 수 있다. 답은 4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면서 적어도 1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 적어도 1개의 짝수라는 건 3개의 원소 중에서 짝수가 하나든지 2개든지 3개든지잖아. 그 경우를 다 구하느니 차라리 전체에서 짝수가 전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는 게 낫겠다 이거지. 그럼 전체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개수는 9보다 작은 자연수면 자연수가 1부터 8까지 8개가 있잖아.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집합을 만들어야 돼. 팀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순서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으로 푸는 거지. 자, 그 중에서 홀수만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자, 1부터 8까지 홀수는 4개가 있고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처음 경우가 56, 그 다음에 얘는 4 해서 52라고 할 수 있어. 자, 8, 7, 6, 3, 2, 1. 자,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56 나온 거고 4C3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꿔서 계산한 거야. 서로 다른 4권의 수학책과 서로 다른 5권의 국어책이 있다. 이 중에서 수학책 2권, 국어책 4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일렬로 뽑는 방법수를 물어봤어. 여기서는 이제 뽑아서 한 번에 일렬로 나열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분할과 분배를 따로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뽑는 것까지 해서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꽂이에 일렬로 꼽는다 그러면 이제 나열하는 거지. 분할이 아니라 뽑는다라고 표현할게요. 뽑는 경우 나열하는 경우를 별개로 해준다. 자, 뽑는 경우는 그 수학책이 4권이 있으니까 4권 중에 2개를 그냥 뽑는 거고 얘는 뽑아서 바로 꼽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제 뽑아 놓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권 중에서 4권을 뽑을 거고 이게 여기까지가 뽑는 경우의 수야. 거기다 곱하기 나열할 때는 몇 권이 있어? 6권이 있지. 그 6권을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6, 뒤에 있는 거는 51과 같으니까 5,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은 720. 자, 곱해보면은 30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11,600. 자,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F는 1대1 대응이라고 문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A의 오직 한 원소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지. 무슨 얘기냐면은 F 내가 N에다 1을 넣어보면 F2 빼기 F1이 6이거나 아니면 F3 빼기 F2가 6이거나 땡땡땡 마지막에 6까지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 F7 마이너스 F6이 6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한 식이 성립하는 거야. 오직 한 원소 N에 대하여 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함수값의 차가 6이 나는 경우는 얘네밖에 없어. 그치?
하나가 함수값이 7이면 하나는 함수값이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세트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6가지 경우가 있지. 6개 중에 한 애를 골라야 돼. 그래서 6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1대1 대응이니까 5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결국은 720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해봐. 그러면 F7이 7이 되고 F6이 1이 돼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원소가 5개가 남잖아. 이 5개의 원소들을 여기 있는 5개의 원소하고 1대1 대응이 되게 연결하면 된다 이거야. 선생님은 이거를 선택해서 지금 연결을 했지만 얘일 수도 있잖아. 뭐 이거일 수도 있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3이 7을 갖고 그 다음에 2가 1을 갖게 되면 그때도 남는 거는 원소 5개, 여기도 남는 게 원소 5개라서 걔네를 1대1 대응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6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각자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지.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지금 원소가 6개가 있는데 치역이 5개라는 건 이 중에 누군가 하나는 빠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연결되는 원소는 4개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전에 가조건에 따라서 치역의 원소가 5개가 되려면 이 치역 만들 때 그러니까 1이 빠지거나 2가 빠지거나 뭐 땡땡땡 6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첫 번째 치역의 원소 중에 1이 제외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리고 나면은 원소가 남는데 걔네가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는 원소를 4개 골라야 되거든. 1은 자기 자신은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1을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5개 원소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걔가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게 만들 수 있겠지. 5C4.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 이 4개를 선택해서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4개가 되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나면은 6은 자기 자신을 선택을 못해. 그러면은 나 조건에서 이게 5개가 돼버리니까 6은 얘를 선택을 못하고 1도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얘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4C1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을 했다고 쳐봐. 문제에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니까 1은 반드시 그 남아있는 애를 연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경우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어떤 경우로 했든 얘는 그 남은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야. 자, 1을 제외하는 경우가 5C1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경우가 20가지가 있는 건데 선생님이 1을 제외하는 경우에 20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2를 제외하는 경우도 20개, 3을 제외하는 경우도 20개가 되겠지. 따라서 지금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그 20에다가 6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답은 120. 그림과 같이 8개의 직선으로 만든 도형 위에 16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점은 16개가 있고 그 1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우리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지.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9, 10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4C3인 경우가 10개가 있다. 그 경우는 빼줘야 돼.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렬로 3개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걸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근데 그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겠지.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고 걔를 빼주면 된다.
자, 전체 요 앞에 있는 거 16, 15, 14 나누기 3, 2, 1 해주면 되고 560에서 4씨 1로 바꿔서 40. 그 다음 얘는 4 하면 516. 숨어져 있는 거 좀 잘 찾아야겠지. 5개의 평행선,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봤어. 평행사변형은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세로선 여기 지금 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가로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 하면 30. 자, 분할과 분배 문제거든. 분할하고 분배. 퀴즈 대회에 참가한 6명이 서로 다른 3개의 문제 중에서 각각 하나의 문제씩을 선택을 했고 이때 각 문제를 선택한 사람 수가 모두 달라야 한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문제가 3개니까 그 중에 뭐 A 문제를 선택한 사람, B 문제를 선택한 사람, C 문제를 선택한 사람 해서 3팀으로 나눠줘야 돼. 근데 그 3팀의 인원이 모두 지금 다 달라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1명, 2명, 3명 있는 경우밖에 없어. 자, 6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서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또 팀을 만들고 자동으로 남은 3명이 인원을 한 팀을 갖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건 팀만 나눈 거야. 분할만 한 거고 이거는 문제를 선택했으니까 3팀이 있으면 그 3팀이 각각 A를 선택할지 문제 A를 문제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를 분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3팩을 해줘야만 돼. 여기까지만 하면 분할, 3팀으로 나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분할, 그걸 누구와 연결해준다, 어디에 뭐 자동차에 탄다, 이름을 붙인다, 선택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마지막에 분배까지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6, 10, 6,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360이 되고 만약에 인원이 같다면 3개가 다 인원이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텐데 우리가 인원 같은 애가 있는 만큼 뒤에서 팩토리얼 나눠주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어쨌든 이 답은 360.